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면 노후가 두렵지 않습니다. 젊어서는 자식 키우는 맛에 살았고 중년에는 가족 뒷바라지 보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떠나고 은퇴하고 나니 제 인생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공허함 때문에 잠 못 이루지는 않으신가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그 대상들이 내 곁을 떠나거나 변해버렸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첫째, 참을 수 없는 배신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다가 다시 삼켜집니다. 둘째, 마치 땅이 꺼지는 듯한 휘청거림입니다. 내가 기대던 것들이 사라지니 중심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셋째, 무엇보다 나는 이제 뭐지? 하는 정체성의 공허함입니다. 이 세 가지 감정, 당신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쇼펜하우어의 지혜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자식이 출가해서 떠난 후 넓어진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식사 준비하느라 바빴고 저녁이면 기다리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떠도 차려야 할 밥상이 없고 저녁에 집에 와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 한마디에 하루가 우울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자식이 전화할까봐 핸드폰을 멀리 두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만 쳐다보다가 저녁이 되는 날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 질문이 자꾸 올라옵니다. 이 공허함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식이 떠나서? 은퇴해서? 배우자가 변해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평생 내 행복의 무게 중심을 내 몸 바깥에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성공, 배우자의 사랑, 회사의 인정, 이것들이 내 행복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라지거나 변하면 나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흔들리고 괴로운 이유는 단 하나다. 당신 행복의 무게 중심이 당신 몸 안에 있지 않고 몸 바깥에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벽에 온몸을 기대고 서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내 다리에 힘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 벽이 움직이거나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을 잃고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행복의 원천이 밖에 있는 사람, 다른 하나는 행복의 원천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불행한 사람들은 무게 중심을 밖에 두고 삽니다. 자식의 성공, 배우자의 사랑, 친구들의 인정, 쌓아둔 재산,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변하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내 행복이 자식에게 있으면
자식이 전화 안 하면 불행해집니다. 내 행복이 배우자에게 있으면 배우자의 표정 하나에 하루가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또 이런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은퇴 후 처음 맞는 평일 아침, 회사 갈 일이 없는 월요일입니다. 시계를 보니 9시입니다. 예전 같으면 회의 준비하던 시간인데 지금은 할 일이 없습니다. TV를 켜봅니다. 뉴스만 나옵니다. 관심 없습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알림도 없습니다. 읽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늘 뭘 하지? 이 질문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동창회에 나갑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나눌 얘기가 없습니다. 내 얘기가 없으니 남 얘기만 합니다. 저 사람 아들 시험 떨어졌대. 그 집 며느리 싸가지 없대. 요새 물가 참 많이 올랐어. 집에 돌아오는 길 더 허전합니다. 나는 오늘 뭘 한 거지? 내 얘기는 왜 없지? 내 안에 얘기할 게 없으니 남 얘기로 시간을 때운 겁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면 하루하루가 무거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무게 중심이 밖에 있는 사람은 상황이 변할 때마다 비틀거린다.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사랑이고 배우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다르게 봅니다. 내 행복의 무게 중심을 상대방에게 둔다는 것은 상대에게 내 행복을 책임져라는 무언의 압박과 같다. 부모가 자식만 바라보고 있으면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내가 실패하면 엄마가 무너질 텐데, 내가 연락 안 하면 아버지가 우울해 하실 텐데,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피하게 되고 당신은 또다시 상처받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를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인격.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가? 둘째, 재산.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는가? 셋째, 평판.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과 평판에 목숨을 겁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자랑스럽고, 이웃에게 잘 보이면 기분 좋고, 통장 잔고가 많으면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격, 그가 누구인가이다. 아무리 비싼 별장에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우울하고 비어 있다면 그 풍경은 그저 지루한 배경일 뿐입니다. 반대로 감수성이 풍부하고 내면이 꽉 찬 사람은 낡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어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줌에서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또 이런 날도 있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켭니다. 뉴스를 봅니다. 드라마 재방송을 봅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봅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TV를 켜놓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TV를 끄지 못합니다. TV를 끄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그 정막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우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오늘 뭘 한 거지? 나는 왜 TV 없이는 하루를 못 보낼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무료함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밖으로 도망친다. 혼자 있으면 자신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니까 시끄러운 소음 속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괴롭히는 두 가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무료함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해진 중산층이나 은퇴한 부모님들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바로 무료함입니다. 시간이 남아돌 때, 집이 텅 비었을 때 찾아오는 그 끔찍한 지루함.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밖으로 돕니다. 동창회에 나가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남험담을 하고 하루 종일 TV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죽이기 위해 애쓰고 현명한 자는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애쓴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결국 내 내면의 지루함을 남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 심심해, 놀아줘. 이것은 어린아이의 투정입니다. 나이 든 어른이 되어서도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심심함을 해결해 달라고 조른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가난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내 행복의 무게 중심을 다시 내 안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신 안에 충분한 것을 가진 사람,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 혼자 있어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누가 나를 즐겁게 해줄까? 가 아니라 나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정신적 자산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시작해 보세요. 첫째, 읽을 거리를 하나 만드세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서점에 가십시오. 도서관에 가십시오. 처음에는 가벼운 에세이도 좋습니다. 시집이어도 좋습니다. 철학책은 나중에 봐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아침 30분 커피 한 잔과 함께 책 몇 페이지를 읽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됩니다. 책 속의 문장 하나가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그 문장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당신의 아침을 채워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좋은 책은 평생의 친구다. 그들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고 당신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둘째, 쓸거리를 하나 만드세요. 일기여도 좋습니다. 편지여도 좋습니다. 그냥 오늘 느낀 것을 한 줄만 적어도 됩니다. 오늘 창밖에서 본 저 나무가 참 예뻤다. 오늘 마신 커피가 유난히 향이 좋았다. 이런 한 줄이 당신의 하루를 기록하고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쓴 글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 아, 나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글을 쓰는 동안 당신은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셋째, 배울 거리를 하나 만드세요. 이 나이에 뭘 배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움의 목적은 남에게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나아졌다는 그 느낌을 위한 겁니다. 피아노 한 음을 칠 줄 알게 되고, 영어 단어 하나를 알게 되고, 그림 한 점을 그릴 줄 알게 되는 그 순간의 기쁨, 정원에 꽃 한 포기를 심고 매일 물을 주며 자라는 것을 보는 그 소박한 즐거움, 이것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살아있는 한, 권태는 감히 그 사람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다. 자식은 떠나고 배우자는 늙고 병듭니다. 돈도 있다가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읽은 책, 당신이 깨달은 지혜, 당신이 가꾼 내면의 정원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가장 친한 말동무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의 인생을 기웃거리는 것을 멈추고 서점으로 가십시오. 악기를 배우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스스로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며 한숨 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덩굴 식물처럼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혼자 서지 못해서 큰 나무를 감고 올라가야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도 같이 흔들리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제 덩굴을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린 한 그루의 나무가 되십시오. 나무는 옆에 있는 다른 나무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서 각자의 뿌리로 물을 마시고 각자의 잎으로 햇볕을 쬐 뿐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서로의 나뭇가지가 살짝 닿아 인사를 나눌 뿐입니다. 서로를 올까매거나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부모가 가장 존경받습니다. 배우자에게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만이 주변까지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선언합니다. 스스로 충만한 자가 바로 왕이다. 남에게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쳐다봐줘라고 구걸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신적인 거지입니다. 하지만 남이 알아주든 말든, 자식이 찾아오든 말든 내 안에 기쁨의 샘이 솟아나서 홀로 있어도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정신적인 왕입니다. 그는 누구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면 노후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자유라고 부르며 즐기게 됩니다. 행복은 밖에서 줍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캐내는 것입니다. 이제 자식 눈치 보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데 왜 남의 손을 빌리려 하십니까?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고 거대한 우주입니다. 무게 중심을 당신의 배꼽, 발, 단전에 묵직하게 두십시오. 그 어떤 태풍이 불러와도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는 그 단단한 중심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행복을 남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정원을 가꾸십시오. 그 정원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채널은 혼자 사귀던 노후의 고민을 조용히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자유가 되는 그 지혜를 나눕니다. 필요할 때 다시 찾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